혹시 올해 집을 사거나 팔 계획이 있으신가요? 아니면 전세 계약을 앞두고 계신가요? 그렇다면 지금부터 소개할 2025년 부동산 정책 변화가 여러분의 중요한 결정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. 대출 규제부터 세제 혜택, 재건축 기준까지 크게 달라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. 이 변화들을 모르고 계약했다가는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이나 대출 제한으로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는데요. 오늘 영상에서는 올해 꼭 알아야 할 부동산 제도 변화를 사실에 기반해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.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대출 규제를 조정하고 세금 부담을 낮추는 정책을 도입했습니다. 또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유예 연장, 신생아 특례대출 확대 등 중요한 변화가 많습니다.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. 첫 번째,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인하. 올해부터 주택담보대출을 조기 상환할 때 부담하던 중도상환 수수료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. 현재 1.2에서 1.4% 수준이던 수수료가 0.6에서 0.7%로 인하되어 대출을 조기에 상환할 경우 이전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. 특히 금리 변동이 큰 시기에는 이 제도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대출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꼭 체크해보세요. 두 번째,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 완화. 올해부터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 기준이 완화됩니다. 기존에는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을 넘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었지만 2025년부터는 기준이 2억 5천만 원으로 확대됩니다. 또한 대출 기간 중 추가 출산을 하면 금리 우대 혜택도 기존 0.2%포인트에서 0.4%포인트로 2배 늘어나게 됩니다. 신혼부부나 출산을 계획 중인 가구라면 이 점을 꼭 활용하셔야겠습니다.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 영상이 꼭 필요했던 정보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. 이런 유익한 정보를 꾸준히 받아보고 싶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. 앞으로도 부동산 관련 핵심 정보들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. 세 번째, 7월부터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 3단계. 대출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DSR 총 부채 원리 금상환 비율이 올해 7월부터 더 강화됩니다. 이번 3단계 규제에서는 금리 상승을 고려한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평가해 실제 대출 한도가 기존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. 따라서 대출을 고려하고 있다면 7월 전에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. 네 번째, 지방주택 취득 시 세제 혜택 유지. 2025년부터는 지방 부동산 활성화를 위한 혜택이 강화됩니다. 인구 감소 지역과 비수도권 주택을 취득할 경우 세제 혜택이 유지되며 공시가격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신규 취득하는 경우 1주택자로 간주되어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. 지방에 내 집 마련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꼭 참고하세요. 다섯 번째,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유예 연장. 다주택자들의 주택 매도를 촉진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배제가 2025년 5월 9일까지로 유예되었습니다. 원래 2024년 5월 9일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정부는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다주택자들은 이를 활용해 세금 부담 없이 주택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. 마지막, 주택 청약종합저축세제 지원 확대. 2025년부터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세제 혜택이 확대됩니다.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포함하여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. 청년층과 신혼부부들이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런 기회를 꼭 활용해야 합니다. 올해 부동산 시장은 대출 규제 강화와 함께 실수요자를 위한 다양한 혜택이 함께 진행됩니다. 어떤 정책이 여러분에게 유리한지 꼭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. 이번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는 이 정책 변화들을 실제로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실질적인 투자 전략과 대응 방안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꼭 확인하셔야 할 정보들이 많으니까 구독 버튼 눌러두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